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다시 사랑하기 위한 말들입니다. 민혜나 지음, 라디오북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마음의 풍선 터뜨리기. 흠씬 두들겨 맞은 것처럼 온몸이 피곤한 밤에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있었어. 그렇게 잠을 설치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 때문이고, 설렘이나 행복,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상처,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내 잠을 방해하기도 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좀처럼 나를 놓아주지 않을 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나에게 좋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이성의 잔소리도 잘 먹히지 않을 때, 그럴 땐 깔끔하게 있는 걸 포기하고 오히려 풍선의 바람을 불어넣듯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생각에 집중해 보는 거야. 나도 사람인데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지. 기왕 이렇게 된 것, 할 수 있는 데까지 격렬하게 미워해보자.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내 속마음인데 뭐 어때. 그러다 보면 참 신기하게도 순간적으로 크게 부풀었던 감정들이 생각보다 쉽게 뻥 터져서 후련하게 사라지기도 하더라. 상처받아 아프고 두렵고 싫은 감정들도 다 내 감정이니까. 가끔씩은 내 멋대로 꺼내고 지지고 볶고 실컷 가지고 놀아서 오히려 내 마음속 감정들을 시원하게 터뜨리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걸 나는 그렇게 알게 됐어. 불행 배틀은 이제 그만.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최근에 남자친구와 힘든 시기를 겪고 헤어졌다는 얘기를 하면, 그래도 너는 취업은 했잖아 라며 덥석 자신의 힘든 일로 내 얘기를 튕겨내는 친구가 있죠. 그러면 옆에서 그래도 너희는 대출은 없잖아 라면서 또 다른 푸념이 나오기도 하고요. 마치 서로의 불행을 전시하며 경쟁이라도 하듯이요. 요즘은 누구 하나 편하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불행 겨루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말들은 지금 내 감정을 별것 아닌 것처럼, 고통스러워할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느낌을 주고, 무엇보다 불행의 교묘한 서열을 만들거든요. 위로만 해도 모자랄 시간에 굳이 친구들끼리 서로의 불행을 과시하며 신경전을 벌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기보다는 한 번에 하나씩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면 어떨까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상대의 고통이 덜해지는 것이 아니듯 상대에게도 마찬가지랍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살다 보면 한두 번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지 매번 새로운 놀라움을 선사하는 사람, 도무지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지내야 하는 경우도 생겨요. 가장 좋은 것은 빨리 도망치거나 가급적 멀어지는 것이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해보겠다, 바꿔보겠다고 섣불리 덤비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쉽게 바뀌지 않는 데다가 내가 굳이 그런 힘든 일을 자임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굳이 미워하지도 마세요. 미워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에요. 어제는 막다가 오늘은 왜 비가 오는지 알 수 없듯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가장 잘 지내는 방법이랍니다. 상상력 자제하기. 상상력이 풍부한 건 물론 좋은 재능이지만 어떤 영화에 나왔던 대사처럼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 특히 나를 향한 사람들의 말이나 작은 반응에서 드러난 것 이상의 의미를 자꾸 상상하는 거. 그게 아주 인생 피곤하게 만드는 거거든. 말 뒤에 생략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자꾸 상상하지 마. 드러난 의미 그 자체로만 받아들이자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했으면 그것대로, 다음에 또 만나요 했으면 그것대로, 사실은 반갑지 않았다는 게 그 사람 표정에서 드러났다든지 만날 생각도 없으면서 가식적으로 말한 것 같다든지, 괜히 그런 음모론으로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심플하게. 애초에 사람들이 왜 빈말을 할 거라고 생각해? 그럴 리가 없잖아. 사람들은 다 날 좋아하니까 하면서 자기 체면도 좀 걸어보고 말이야. 사람들의 표정이나 어투 같은 걸 예민하게 캐치하는 것 좋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나와 연결하지 말기. 놀랍게도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니까 말이야.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야? 멀어지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가끔 오래된 사진첩을 보면 깜짝 놀라곤 해요. 그렇게 가깝던, 매일 연락하고 매일 만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공유하던 친구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지 까마득하게 느껴지곤 하거든요. 학창시절에 사귄 친구들은 우리 인생에 긴 시간을 함께했죠. 이젠 나조차도 기억이 희미해진 내 어린 시절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고 옛날 얘기를 반갑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서로 사는 곳, 하는 일, 관심사가 점차 달라지다 보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 연락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고요. 참 슬픈 일이죠. 하지만 삶이 변해감에 따라 친구 관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랜 시간을 알아왔다고 해서 이제는 생각도 생활도 너무 달라져 버린 친구와 우정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특히 그 친구가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힘들게 하거나 답답함을 줄 때는 더욱이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지금의 나와 더 잘 통하는 사람이 지금의 나에겐 더 소중하고 중요한 친구예요.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인생의 많은 것들이 그렇듯이 그냥 놓아버려야 할 때도 있는 법이랍니다. 이젠 서로 길이 갈라져 버린 친구라면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가도 괜찮아요. 그저 서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과거의 시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요. 짧은 연애를 반복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열고 자주 관계 맺기에 도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야. 사랑이 금방 빠지는 건 역시 흔치 않은 재능이지. 그렇잖아. 다들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개선하려는 요즘 같은 때에 나를 기꺼이 내던질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맺은 관계가 너무 일시적이고 소모적이어서 점점 너 자신을 갉아먹는 것처럼만 느껴진다면 한번 생각해봐. 누군가와의 관계, 타인에게 사랑받는다는 그 느낌 속에서만 스스로 존재한다고 느꼈던 건 아닌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어려워서 대신 사랑해줄 다른 사람을 자꾸 찾아 헤맸던 건 아닌지 말이야. 사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듯이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내가 나로서 인정받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때 비로소 안정된 관계, 서로 동등한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언제나 바깥을 향해 있던 너의 그 커다란 사랑을 자신에게도 조금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어. 목적 없는 로맨스. 그럴 때 있잖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우연히 감정이 싹틀 때. 예를 들면 여행지에서 만난 누군가와 말이 너무 잘 통하고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뭔가를 도저히 그리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면서 감정을 이쯤에서 접어버리려고 노력하잖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지지 않을 감정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은 대체 누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둔 걸까? 누군가에게 미칠 듯이 끌리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평생에 몇 번 느끼지 못할 아주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그 감정을 소중히 여겼으면 해. 충분히 느꼈으면 해. 꼭 어떤 형태의 결실을 맺어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순간이 모든 것이 되기도 하니까. 사랑의 자격. 어렸을 적 유명한 러브스토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 저렇게 목숨까지 거는 거 보면 분명히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일 거야.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아마 안 될 거야.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사랑받을 자격 같은 건 정해진 게 아니더라. 아무리 못나고 바보고 결점토성이어도 사랑받을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거더라. 필요한 건 자격이 아니라 그냥 용기일 뿐이더라. 누군가를 향한 그 사랑에 온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는 용기. 꼭 말로 해야 알아? 싸우다 보면 자주 하게 되는 말. 이런 것까지 꼭 다 말로 해야 알아?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지 알고 척척 해결해주는 환상적인 관계가 이 세상에 딱 하나 있긴 하지. 갓 태어난 아기와 어머니의 관계.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달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앞에서 아기가 되겠다는 거야. 엄마가 되어달라는 거야. 어리광 부리지 말고 원하는 게 있다면, 전달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정확하게 표현하기. 그리고 꼭 말로 해야만 아는 것에 서운해하지 않기. 성숙한 어른 사이의 의사소통이라면 그게 당연한 거니까 말이야. 가끔씩 손편지. 가족의 생일이 돌아오면 식사도 선물도 매년 조금씩 다르지만 언제나 변함없는 것은 손편지를 쓰는 일. 매일 얼굴을 보는 가족끼리 편지를 쓴다는 게 쑥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1년에 딱 한 번이니까 큰 하트가 그려진 예쁜 편지지를 고르고 펜으로 꾹꾹 눌러서 어색한 인사말로 시작하고 보면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잊고 있던 것들이 종이 위로 선명하게 떠오르고 처음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글자들이 주르륵 이어져 나오면서 서툴게나마 진심을 적게 돼. 아무래도 마음 한구석에 숨은 가장 쑥스러운 말들은 손끝을 통해서만 나오도록 연결되어 있나 봐. 너무 쉽게 사과하지 마세요. 미안해 라는 말 얼마나 자주 하나요? 흔히들 미안하다는 말은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해요. 하지만 빠른 사과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진심으로 미안하지 않은데도 미안하다는 말을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미묘한 감정은 오롯이 내 몫이 되어버리거든요. 이제 와서 그 사과를 취소할 수도 없고 나 스스로를 속인 것이 내내 괴롭기도 해요. 또 그런 사과를 듣고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었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겉으로는 사과와 용서로 이미 잘 끝난 일이지만 마음에 없는 성급한 사과와 용서는
서로의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기 쉬워요. 그러니까 사과해야 할 때는 신중하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을 때 마음에 담아 사과하세요. 그게 이미 저질러버린 잘못을 수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사람 컴플렉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거절을 못하고 화를 내야만 할 때 그냥 넘어가 버리곤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대하고 아껴줘야 할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죠. 잠깐 상대에게 서운한 맘 들게 하기 싫어서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걸 말하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것이 고민이라면 조금 더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것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욕심에 지나지 않아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선 나에게 좋은 사람 되기.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